이게 사실 양동환 교수님의 어떤 그 언어 프레임에 대한 부분하고 좀 겹칩니다. 사실 내용이. 일단은 제목은 문화예술 대 문화산업의 승자라고 했는데 승자가 누군지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흔히 문화예술이란 거를 대표하는 어떤 형태로서 순수예술이라는 형태를 들고 문화산업을 대표할 때는 상업예술이라는 단어를 좀 씁니다. 예술 분야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분들도 이런 거 다 아시겠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 많습니다. 순수예술은 그 산물을 작품이라고 부릅니다. 상업예술은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좀 이상하죠? 근데 이 갈등 같은 건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기사 여기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국립극장을 민영화해서 자본과 예술의 상관관계를 부각시키려는 정부 정책은 예술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려던 수많은 예술인들의 열의를 반영하지 못해 안타깝다. 순수예술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줄에 좀 특이한 게 나옵니다. 무대에 오르는 작품이 예술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상업성에 치우칠 때 대중은 작품을 외면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상업성을 그러면 왜 할까요? 대중이 외면하면. 한겨레 2008년 기사였습니다. 8년 전 기사인데 순수예술이라는 단어로 막 찾아보면은 잘 안 나옵니다. 지금은. 왜냐면 지금 단어를 바꿨습니다. 기초예술이라는 단어로. 기초예술 단어로 검색해보면은 최근에도 막 많이 나옵니다. 왜 인기 있는 영화를 더 많은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인기 있는 학과에 지원을 내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그것은 바로 기초예술의 중요성과 문화 다양성과 관련이 있다. 기초예술 이런 게 뭐길래 이렇게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일반 대중 입장에서 굉장히 낯선 단어인데 사실은 소위 말하는 이 바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썼던 단어입니다. 한 10년 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탄생된 거냐? 여기 딱 얘가 나와 있습니다. 대학미술교육과 21세기 사회, 이거 개간지입니다. 대학미술협회에서 나오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순수예술이 위축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에는 순수예술로 분류되던 문학과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등의 장르가 순수예술이라는 단어를 던져버리고 기초예술이라는 단어로 통일하면서 기초예술이라는 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기초예술연대를 출범시키기도 다 그냥 바꾼 겁니다. 자기들 그냥 선언을 했어요. 앞으로 바꾸자고.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애초에 순수예술은 뭐길래 성립이 되는 거고, 그럼 기초예술은 또 뭔지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순수예술이라고 하는 거 그냥 네이버 단어사전 찾아보면은 파인아트라고 뜹니다. 근데 순수예술은 그대로 하면 퓨어 아트잖아요. 퓨어 아트는 추상미술을 말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단어고요. 파인아트는 대충 말하면 고급 예술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파인 다이닝 이런 얘기 하잖아요. 파인 다이닝이라는 게 순수 식당이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고급 식당이라는 얘기예요. 파인 다이닝은.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여기서 그 순수예술 한국에서 정의하는 겁니다. 들어간 장르라는 게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이런 거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한계가 있어요. 순수예술로서 문학에 해리포터 같은 거 안 들어갑니다. 순수예술로서 음악에 소녀시대 안 들어가고 순수예술로서 영화의 베테랑 같은 영화 안 들어갑니다. 근데 원래 파인아트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파인아트에 대립되는 개념은 어플라이드 아트라고 응용미술입니다. 그러니까 순수예술이라는 단어는 그냥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사실 일본에서 쓰던 건데 일본에서 이제 좀 폐기 처분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고급 예술이라고 보기도 좀 뭐하고 그냥 비인기 종목입니다. 비인기 형식, 비인기 아이템 이거를 가리켜서 순수예술이라고 불러왔던 거죠. 원래 고급 예술 맞죠?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순수예술인가 됐는가? 시장에서 안 먹히다 보니까 자기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방법이 공적 개념으로부터 어떤 명분을 가지고서 돈을 타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에는 생존의 목적이 있고 생존의 근거가 있고 생존의 이유가 있다는 그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순수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안 순수한 건 뭐냐? 시장에서 먹히는 거, 자본주의 구조에 적응한 거, 팔리는 거, 이게 안 순수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도그마를 성립한 겁니다. 반자본주의 도그마에 기대서 그냥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순수 예술. 정확히 말하면 거지 근성이죠. 이렇게 해서 국가로부터 타내겠다는 건. 그리고 기생심리입니다. 종속심리고. 순수하지 않은 건 나쁜 거고 순수한 건 좋은 건데 순수한 게 사라지고 그렇지 않은 것만 남는다면 이건 사회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신화적인 선과학의 대립구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기초예술이라는 단어는 왜 갑자기 2004년에 자기들 내부에서 쓰자고 시작했냐? 이제 저 순수미술이라는 순수예술이라는 단어라는 거지근성이 안 먹히게 돼서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순수하니까 돈 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명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순수해도 너 뭐 하는데? 이게 더 이상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문화가 점점 산업화되고 커지다 보면은 이런 발상들이 되게 쉽게 됩니다. 미국도 처음에 뭔가 지원하는 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하도 문화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 생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시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장 내에서도 얼마든지 특정 분야의 어떤 예술 형태라고 하더라도 상업성을 찾는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그냥 돈을 못 버는 애뿐인 거예요. 쟤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다른 애들은 돈을 버는데 시장이 확대되면 이런 관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대가 지났죠. 예술을 놓고 시장 논리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품이 없고 추잡하다고 항변하면서 예술본적 순수성을 부르짖어 쓸 있었던 시대 지났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면 되게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전략이 바뀐 게 비인기 종목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가? 기초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기초가 뭐냐면은 지금 잘 나가는 영화, 케이팝 이런 거의 기초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벌어들이는 엄청난 자본에 나도 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분을 민간 시장에서 인정해주질 않으니 공적 개념이 달라는 겁니다. 아주 재밌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서 아주경제 기사인데 2015년 정확하게 말하죠. 박철민이 항상 얘기하는 건데 영화나 방송이 산업의 영향 안으로 들어갔다면 연극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초가 튼튼해야 지방예술이 발전합니다. 정책적으로 산업이 메우지 못하는 기초예술이 틈이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되게 정확한 단어를 써요. 지원해달라. 정책적으로. 그냥 돈 달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죠. 한국 연극이 뭐가 뛰어나가지고 갑자기 한국 영화 이렇게 붐이 일어나고 한국의 음악 형태가 그동안 얼마나 뛰어났길래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케이팝이 이렇게 인기를 끌고 그러겠습니까? 한국 TV 드라마 갑자기 수출시적 올라갔는데 여기서 하는 배우들 거의 대부분 연극 배우 출신 아니에요. 지금 그냥 SM 이런 데 소속이에요. CF 스타들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인기예요. 기초라는 개념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한 장르가 뜨면은 인기 재능 있는 사람이 다 그리로 몰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뭘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여기서 얘네들이 이 기초예술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내게 된 그런 근본적인 그런 대립구도는 그리고 그 거지근성을 정당화시켜주는 프레임 전략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돈은 나쁜 것이고 순수하지 않은 것이고 예술과 같은 고매함을 추구하는 바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대 예술혼이라는 대립 개념이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도 돈을 쫓으면은 예술혼이 떨어지고 예술혼을 추구하면은 당연히 돈을 못 벌고 이런 식의 도그마가 성립돼 있죠. 사실은 낭만주의 시절부터 나왔던 그런 개념인데 그냥 그 당시에도 돈 없는 작가들이 여자 꼬실 때 쓰던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도 뭔가 나한테 고매한 것이 있다. 데이비드 마미슈라고 편의처상 2번 탄 그 희곡 작가가
딱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르네상스 시절부터 같은 맥락으로 여자를 꼬셔왔다고. 우리는 순수성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해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 있죠. 퓰리처상 2번 타놓고. 자, 근데 여기서 이 자본과 예술혼의, 시장과 예술혼의, 시장 경쟁과 예술혼의 그 대립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노골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곽은경 여기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실장의 발제문 내용이었죠.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17세기 미술시장이 가장 활기를 띄웠던 곳은 네덜란드다. 쭉쭉쭉쭉쭉. 미술시장은 상업화 전문화되기 시작했다. 르네상스 시대의 선계약 후작품 제작을 하거나 소수 후원자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던 것과는 달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위해 작품을 만들었다. 이러한 근대사회의 성장은 예술 생산이 예술가의 주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토양을 마련했다. 미술가는 기술자인 장인에서 전문 직업인으로 상승하여 예술가 대접을 받게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술가들이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치는 그런 창작의 자유, 그 예술혼의 핵심이라는 게 애초 시장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전까지 예술가라는 거는 남의 돈 받고서 그거 원하는 대로 그대로 그려낸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 돈 받고, 뭐 누구 뭐 돈 있는 사람한테서, 귀족한테서 초상화 뭐 그려달라고 해서 그거 하고, 그냥 기술자에 더 가까웠죠. 기예였습니다. 기예. 그러니까 뭐 자기 초상화를 그리고 종교적 찬양가를 만들건 뭐 정치적 목적의 대사 소사시를 쓰건 간에 남의 시각과 요구에서 대신해주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 주관대로 예술문화를 만들게 된 게 시장 때문에 나온 겁니다. 시장이 열려서 사람들이 그거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구조가 나오면서 비로소 창작의 자유, 예술론이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됐는데 이게 300~400년 지난 대한민국에서는 예술혼을 떠드는 사람일수록 시장 놀이를 부정합니다. 예술혼을 시장이 만들어줬는데, 그리고 공적 개념으로도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만 자기가 원하는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애초에 자유라는 개념은 그냥 온전하게 시장과 딱 연결될 수밖에 없는 개념입니다. 시장이 없는 곳에 자유가 없어요. 시장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자유가 붕괴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봉건주의 시절과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저런 식 공적 개념의 예술계에 직접 지원 주장하는 거, 뭐 당연히 좌익 정치 진영이죠. 뭐 자기들 사상적 지향적인 공적 개념 역할이 무한정 확대니까 정확히 노선이니까 이쪽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힘으로 그 예산을 집행한 권리까지 상당 부분 지대돼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7세기 그 시장 폭발 이전에 17세기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네덜란드 권문 세척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의 작품, 자기들한테 밀접한 예술가들한테 작품을 주문하는 형태가 됩니다. 옛날에 초상화 그려달라, 뭐 소사시 써달라 이런 거와 똑같이 예산 받는 절대 다수가 좌익 성향 작품을 지향하는 작가들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돼서 이게 자유로운 예술론이 맞는 겁니까? 사회주의라는 건 근본적으로 봉건주의입니다. 계급주의고 엘리트주의고 권위주의입니다. 그렇게 뭐 돈 받고 주문 생산해 줘가 이게 반시장적인 건데 어떤 식으로건 산업적으로 성공한 적이 없고 순수예술 그리고 기초예술이란 거는 이쪽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산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기생입니다. 뭐 그렇게 살고 싶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봉건주의적인 하수인으로 살면서 또 자유 얘기하고 막 말도 안 되지만은. 근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거는 사실 이런 갈등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어떤 식으로는 좌익 정치 진영, 사회주의 진영, 그리고 예술가들의 뭐 특이 이상한 거지 근성 여러 가지가 결합된 환경에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거는 언어 프레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사실은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갈등이 있는 건 어쩔 수 없고 돈을 주냐 안 주냐는 그 다음은 정책적인 거니까 처리할 수 있겠지만 갈등은 계속 일어나긴 할 겁니다. 근데 이 언어 프레임을 좀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좌익 진영 되게 언어 프레임 가지고 장난 굉장히 많이 치는 거는 뭐 유명하고 원래 고급에서 순수로, 순수에서 기초로 그 외에도 많죠. 그 양동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좌익은 진보로,
좌익 성향 시민은 깨어있는 시민으로, 민중민주는 사람이 먼저다로, 그리고 희한한 단어 막 만들어내죠. 진정성이라는 단어 2000년만 되더라도 아래 한글에서 쓰면 밑에 빨간 줄이 떴어요. 없는 단어였던 겁니다. 뭔가 결과가 참패하면 진정성이라는 단어 만들어가지고 물타기하고, 세력화라는 단어가 또 패거리를 연상시키니까 힘화라는 단어도 나왔었죠. 힘화. 뭐 신기한 단어 계속 들고 나옵니다. 여기서 조지레이코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그 프레임 논의 한번 좀 적어봤는데,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순수예술 그리고 상업예술 혹은 뭐 이 문화예술 대 문화산업의 어떤 승부라는 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난 상황에서 저기서 계속 그냥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에 불과한데, 이거를 좀 더 제압하고 이거를 좀 원래 원칙대로 돌리려면은 쟤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단어부터 일단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쟤네들이 순수예술, 기초예술 할 때 그거 그냥 따라가지 말고 그냥 영어로 파인아트라고 해주던가, 아니면 노골적으로 그냥 비인기 예술 장르라고 말하면 됩니다. 비인기 예술 하시는 분이죠. 이러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그 형태의 명확한 그런 현실을 딱 지적해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은 현실도 그만큼 좀 탄력을 받을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